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오늘 인테리어 작업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가 셀프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우선 페인트 칠을 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하는 집도 많지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집 구조에 천정에 몰딩만 하얀색으로 쭉 바꿔줘도 많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제가 연구한 끝에 시트지 작업보다는 페인트 작업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왔는데요, 어떤 걸 샀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인트 칠하려면 뭐 부자재가 많더라고요. 저는 노루 페인트를 샀어요. 실내에 칠할 수 있는 수용성 젯소 1리터를 샀어요. 오프 화이트 에그쉘 광택이 은은하다고 하니까 그냥 이걸로 해보려고 해요. 페인트 칠은 그냥 어렵진 않고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제대로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마도 사고, 이 도배 아저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본격 업자. 제일 처음 할 일은 브라인드부터 떼는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마가 있으니까 작업이 진짜 쉽네요. 몰딩을 사포질을 한번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구멍도 막 있고 본드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페인트를 칠하면 눈에 많이 띌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생략하시지 마시고, 몰딩에 본드 자국 같은 게 막 있거든요. 페인트가 안 먹을 것 같아요. 구멍 메꾸는 퍼티를 준비 안 했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혼자 한 3시간 정도 일했는데요. 제가 계획한 양은 절반도 못했어요. 하다 보면 손댈 때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맡기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저는 또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네요. 제가 데코 타일을 걷어낼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실리콘을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제거하고 새로 까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쉽게 떼진다면은 여기 바닥이 이렇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쫙쫙 뜯었다가 또 대형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뜯어진다는 거. 인테리어 뭐 이런 걸 잘한다기보다 톤을 좀 깔끔하게 맞추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색상만 좀 잘 맞춰도 많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페인트 칠할 건데 실리콘 제거해야지 페인트 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루도 어차피 새로 깔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제거하겠습니다. 칼 쓰는 일은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도 일하다가 오후쯤 되면은 주의력이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오후에 많이 다쳤었거든요. 이 다이소에서 우드 퍼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로 구멍을 막아놓고 좀 굳으면 갈아내는 그 방식으로 해서 구멍을 다 막아주고 페인팅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완전 무장하고 여기 좀 갈아보려고요. 어저께 집에 갔더니 머리에 톱밥이랑 본드가 앉아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모자 쓰고 목걸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기네요. 헬스장도 안 가요. 오전에 와가지고 지금 오후 4시 됐거든요. 중간에 한 번 울 뻔하다가 젯소까지 도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거는 못하겠고, 이게 제가 왜 오래 걸리냐면은 참 공사를 참 엉망으로 해놨네요. 걸레바지랑 벽지 사이에다가 그냥 벽지를 붙인 게 아니라 다 실리콘을 쌓아놔가지고 이거를 까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일단 커팅하고 막 사포질하고 저가 한 일은 좀 밑작업밖에 없어요. 지금 시작도 못했고. 그리고 이쪽에 또 베란다에 방수공사 하려고 업자로 오시라고 했는데 더운지 견적 보러도 안 오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업자분들도 이 한여름 땡볕에 하기 힘드시겠죠. 조금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꼬라지가 이래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 거예요. 뭐 공실 청소하고 세입자들한테 연락 와서 AS 보고 할 때 힘드실 수도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힘드시지 않다는 거. 저기
거짓꼬라지 된 선한 이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열심히 한 만큼 또 보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는 것도 잊었는데 여름 휴가철인가 봐요. 오늘 오다 보니까 길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해운대 쪽 관광지 쪽에는 또 차들이 많이 막히고 그래서 휴가철이구나 알았는데 지금 남편도 출장 가서 고생하고 있고 뭐 저도 집에서 그렇게 남편 일하는데 편하게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사서 고생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젊진 않지만 지금 좀 열심히 해서 남편 퇴직할 때는 또 같이 노동을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저는 또 이렇게 할 일 하고 쉴 때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계속 쉬는 것보다는. 또 중간에 제가 이제 데코 타일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살려니까 도저히 컬러를 알 수가 없어서 데코 타일 매장에 갈 생각이에요. 근데 자재 같은 건 어디서 사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공유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덥다고 처지지 마시고요. 임대사업자 화이팅입니다. 저희 건물의 5층에 위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것을 따져보고 제 비용적인 것을 다 따져보니까 그거는 실익이 없다. 오히려 내가 손해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위반 건축물 해소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냥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건물 사기 전인 분들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텐데요. 좀 제가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위반 건축물인 걸 알고 사셨나요? 네, 제가 위반 건축물을 모르고 뭐 속아서 매수한 게 아니고 저는 살 때부터 이 건물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법적인 걸 다 볼 줄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샀습니다. 금매로 이 물건이 나왔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다가구를 사러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부산 시내 시세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금매라고 연락이 왔는데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가 14세대라서 내가 다가구 건물주 초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지 않고 운영하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다른 거를 포기해도 입지 부분은 포기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모든 걸 다 챙기면 좋지만 최우선순위가 있어야 건물을 삽니다. 저의 최우선순위는 입지였어요. 이 건물은 입지 부분이 충족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부족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다 그 부분인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대출이 나온다면 이 건물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계약서 적을 때 그 특약에도 그렇게 적었거든요.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매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실제 은행에서는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모르겠어요. 저는 2019년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위반 건축물을 쭉 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한 후에 임차인이 나가고 나면 원상복구를 할 거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참 그것이 또 탁상공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상복구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제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원상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을 포기했냐면은 원상복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에 임대가 안 돼요. 원상복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임대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건 제가 또 감수하겠는데 기능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할 때 어떤 핸디캡은 없느냐?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 부분 5층에 들어오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세입자가 못 받거든요. 근데 저는 2000에 50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임차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전세로 다가구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파실 거냐고 왜 원상복구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졌던 돈으로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를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 건물 뭐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했지 요 위반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만 따로 공사를 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견적을 시원하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분들도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이것도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그거를 시원하게 공개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온라인상에서. 제 생각보다 견적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3천만 원을 넘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견적서에는 3천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빠진 공사가 많았거든요. 그걸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넣으면 3천은 훌떡 넘어가겠더라고요. 과연 이 3천 넘게 들여서 딱 그 원상 복구만 하는데 3천을 드리겠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원상 복구만을 위해서 3천 이상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물을 매수하실 분들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은 그거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런 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아는 게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는 게 없으면 두려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결정을 하려고 하면 베이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부터 우선 하시고요. 그리고 돈 열심히 모으시고요. 당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와 같이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함께 할 거고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탁상공론을 하면 이론적으로 다 되는 일도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위반 건축물 이 부분도 그래요. 저는 그냥 뇌피셜로 요 정도 이거는 경미하니까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정이 뚫리니까 캐노피를 설치하고 비가 들이치지 않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는데, 제가 사실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캐노피도 불법이래요. 안 된다고 하니까 캐노피를 설치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검증도 없이 설치했다가 구청에서는 지금 불법이라는데, 그게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구청 말을 믿어야 되지. 저쪽에 또 아무것도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이 지붕이 뚫리면 저쪽에 누수 위험, 양쪽 베란다에 누수 위험을 안고서 제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원상 복구만 하고 건물의 기능은 엄청 떨어지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지금 안 하는 게 낫다, 안고 가겠다. 너무 말이 많았네요. 오늘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소 칠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마스킹 테이프 작업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작년에도 생일날 여기 테라스에서 방수공사 했던 거 영상 찍었던 기억이 나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일날마다 우층에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링 다 했고요. 젯소를 한번 발라줄 거예요. 잘 흔들어가지고. 작은 거 샀는데 이게 별로 안 작네. 네.